자요, 지금부터요, 여러분요, 공사인데요, 앞에 했던 것을요, 잠깐 정리를요, 잠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강의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강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들었으면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요, 먼저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표의자.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매도인. 뭐라고 한다? 이것을 채무자. 이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매수인. 그 다음에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뭐라 한다?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그 다음에 승낙을 뭐라고 한다? 승낙을요? 의사표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사실이죠. 그래서 법률사실 우리가 방금 배웠죠. 법률사실은요, 뭐가 있어요? 용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건이다. 그래서 사건은 뭐다? 용태가 아닌 거죠.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이렇게. 대표적인 거 뭐가 있다? 시간의 경과. 용태는요, 외부적 용태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만 중요하다? 선의하고 악이란 말만 중요하다. 그래서 선의는 뭐다? 모른다. 악의는 뭐다? 알고 있다. 외부적 용태에서는요, 여기는 적법하고요, 뭐가 있다? 위법이 있다. 위법행위는 뭐가 있다? 채무 불행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불법행위가 있다.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적법행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적법행위는 뭐가 있다? 우리 이제 그 법률행위가 있죠. 적법행위는 법률행위를 구성한 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준법률행위가 있죠.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그것은 준법령이죠.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표현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요, 사실행위가 있고, 사실은요, 순수사실행위하고 혼합사실행위하고, 순수는요, 매작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이죠. 매주가 발명했다. 매주가 발명, 가장 순수하다. 이렇게요, 매주. 그 다음에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사부선물이죠. 사부선물. 이것은 뭐가 안 된다? 대리가 안 된다. 알겠죠? 자, 표현행위는요, 세 가지. 하나는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 감정 표시 뭐라 한다? 용서. 용서는 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의사의 통지는 의체거 관통상.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의체거 관통상. 앞에가 무슨 말이 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죠? 최고, 거절. 그 다음에 통지, 승인, 승낙, 이렇게. 승낙, 이렇게요. 통지, 승인, 승낙, 이렇게. 의사표시는요, 뭐가 있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했죠? 합동행위는 뭐가 있어요? 사단법인, 암기하러 했죠?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계약은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이지하는 거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매매, 교환, 증여. 알겠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그 다음에 도구. 알겠죠? 단독은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없는 것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이렇게 죠? 첫 번째 뭐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여기요, 뭐가 있죠?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 포기, 이렇게 6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러분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죠? 뭐가 있다? 면제, 그 다음에 상계, 추인, 철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동의, 그 다음에 해제, 해지, 취소. 됐죠? 이것을 암기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암기가 됐으면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뭘 보냐?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 의사표시 아닌 것 뭘 묻는다? 준법률행위를 묻는다. 됐죠? 두 번째. 단독행위가 아닌 것 뭘 묻는다? 계약을 묻는다. 계약과 단독행위 구별하는 거 해봤죠? 3페이지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별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자, 이것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무엇을 암기를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봐야 되죠.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법률 사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갑하고 여기 을하고 있죠.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봐야 돼요. 이것을 청약이라고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법률 사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청약과 승낙이 모여가지고 뭐가 이루어져요? 계약이 이루어지죠.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에서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 대금 청구권하고 등기 청구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법률 효과요. 법률 효과 이렇게. 자, 그럼 봐요. 지금 이 갑을 뭐라고 한다? 먼저 말하니까 표의자죠.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이죠. 그럼 지금부터 봐. 우리가 갑이 왜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을까요? 갑은 왜 을에게요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했을까요? 자기는 뭘 받고 싶다? 1억 원을 받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거죠. 원한다, 의욕한다. 뭐를 원한다? 대금을 뭘 한다? 법률 효과를 원한다. 다시요, 을은요 승낙이죠. 승낙 1억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은 왜 1억 원에 산다고 그러겠죠? 이 상대방은 뭐 한다? 원한다. 뭐를 원한다? 등기를 원한다. 등기가 뭐다? 법률 효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약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법률 효과를 원하는 거예요. 청약이 뭐다?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뭐예요? 법률 사실이죠. 자, 지금부터 봐봐요. 우리가 이 계약이죠. 계약을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에 뭐가 있어요? 하나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잖아요.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이요. 그러면요, 여기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단독, 한 개면 뭐다? 단독. 두 개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합동행위 이렇게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 우리가 법률행위는요 법률의 규정하고 달리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표시 한번 보는 거. 의사표시가 무슨 말인지,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봐요. 자, 청약이 의사표시죠. 자, 의사표시는 뭐예요? 누가? 표의자가 뭐래? 원해. 뭐를 원해? 법률 효과를. 이게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만 들어가면 돼. 여러분요, 항상 책에 나와 있다 해서 줄 그어갈 때 제일 무서운 게 줄 그어진 거하고 말을 바꾸면 잘 못 오르시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줄 그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줄 그으면서 계속 코멘트를 해주는 이유가 이 말은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림을 가지고 법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말은 뭐냐? 그 세 마디가 들어가면 돼. 표의자가 원해, 법률 효과. 이 세 마디만 들어가면 돼. 순서가 바뀌는 건 관계없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시면 누가요? 표의자가 뭐 한다? 원한다. 의욕한다. 알죠? 뭐를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원한다, 의욕한다 이 말이죠. 그럼 봐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란 말이 이 말이에요. 의사표시가 청약이죠? 청약은 표의자가 원한다, 법률 효과. 대금하고 등기죠? 대금하고 등기를 원한다, 의욕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표시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 사실이잖아요. 사실.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고,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잖아. 저기 누인선 봐봐.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죠. 됐죠? 그럼 이제 그대로 읽으면 돼. 여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 다음 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한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대금과 등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에서 청약을 한 것은 강의를 듣기를 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원하죠? 강의 듣는 것을. 학원은요, 원하죠? 돈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마트에 간다? 물건을 원하죠? 그럼 마트는요, 돈을 원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 의사표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요, 1억에 사고 싶다 그럼 내가 스스로 원한 거잖아요. 내가 1억에 팔고 싶다? 내가 스스로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 내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한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왜? 청약은 뭐니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뭐다? 법률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마트 다 끝나고 가가지고 마트 직원한테 얘기하겠죠. 나 지금 법률 사실 하러 가려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물어봐야지. 알겠죠?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죠? 그 사람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표시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봐.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없어도 몇 개 있어야 돼? 이것을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 하나도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한 개 이상.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요,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 이렇게 얘기해. 이 말은 최소한 이 말이죠. 아무리 없어도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여기 봐봐, 여기. 사람 뭐죠?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사람은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을 포함하는 게 법률 요건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남자는 뭐다? 사람이죠. 여자는 뭐다? 사람이죠. 남자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봐봐, 법률행위는요, 법률 요건이고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라고. 두 가지가 포함되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돼.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요, 남자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의 규정은 법률 요건이다. 이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이제 읽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뭐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결론이 됐죠. 그러면요, 이제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의사표시를 빼고 읽는 것. 의사표시를 대신에 이 말을 집어넣어.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법률의 규정은 뭐라고 그랬죠?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걸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요,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것을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자, 지금까지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봤단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을 봤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죄송한데, 혹시 강의 노트 가지고 계신 분은요, 법률행위하고 채권행위 바로 옆에 한번 봐보세요. 글씨요. 아니, 옆에 페이지. 밑에 페이지인가? 여러분 밑에 페이지죠? 밑에 페이지 보면 법률행위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 의라고 되어 있죠? 거기 법률행위는 뭐야?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뭐를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 그 다음에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사법성 효과가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알고 있으면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죄송한데요. 문제요, 법률 사실을 3의 문제 한번 봐봐. 3. 여러분 지금 법률 사실 있죠? 3에요. 밑에, 맨 밑에 문제 하나 있나요? 다음 중에서 준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준 법률이 아닌 것. 그럼 뭘 묻는 거예요? 뭘 묻는 거? 법률에, 아니, 여러분 지금 페이지가 3이라고 페이지 몇 페이지죠? 7페이지 봐봐. 7페이지 보시면 거기 맨 밑에 문제 02라고 하나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A가 B와 사과 백상자의 매매 동그라미, 매매는 뭐죠? 계약이죠. 계약은 뭐요? 법률행위죠. 아까 우리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다? 3가지. 하나는 뭐? 단독,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 3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촉구한다. 촉구란 말이 뭐다? 최고란 말이 독서봐. 거기다 독촉. 촉구, 독촉. 똑같아. 그거 최고요. 최고는 뭐다? 명은 옆에다 써요. 의사의 통지예요. 의사의 통지. 여러분 의사의 통지는 뭐죠?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 이렇게. 3번. 사원총회 소집을 통지 동그라미. 맨 끝에 통지.
4번에요. 맨 끝에요. 승낙, 연차의 통지 앞에가 중요하잖아. 5번에 맨 끝에요. 최고죠.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은 둘 다 똑같아요. 최고니까. 3번하고 4번은요. 둘 다 관념의 통지예요. 둘 다 관념의 통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까 내가 말했죠. 앞에가 무슨 말이 있나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뒤에가 통지다, 승인이다,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준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알죠? 1번은 뭐죠? 매매죠. 매매는 뭐란다? 계약이다. 이런 말, 계약이다. 그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8페이지 한번 봐봐. 이제 권리 변동으로 나와 있나요? 권리 변동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권리 변동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여러분 봐봐. 권리 변동이란 말을 쓰죠. 권리 변동. 그러면 권리가 변동한다는 말은 갑이 있잖아요. 갑이 이 물건을 갑이 을한테 팔죠. 그러면 을은 뭐죠? 취득을 하죠. 취득을 하죠. 갑은요, 상실을 하죠. 상실. 그러면 갑에서 을 앞으로 권리가 뭐가 돼서 변경이 됐죠. 변경.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걸 뭐냐? 득실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득실 변경. 알겠죠? 득취득이죠. 취득, 득실 변경 이렇게. 여기 봐봐요.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란다? 소멸하는 거잖아요. 소멸. 이 발생을 뭐란다?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실을 뭐라 한다?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득실 변경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보면 누구한테 발생한다? 을한테. 누가 소멸한다? 갑한테. 어떻게 변경된다? 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자, 그럼 봐. 여기서 권리라고 돼 있죠. 권리. 우리가요 첫 시간에 뭘 배웠냐?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이것을 무슨 관계로 한다? 권리 의무 관계죠. 권리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죠. 권리 관계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죠. 자, 그럼 그대로 쓰면 돼. 권리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로 한다? 권리 의무 관계죠. 권리 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책에는 권리 변동으로 되어 있고, 어떤 책을 여러분 보시면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책에는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다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권리란 말은 권리와 의무의 줄임말이고, 권리와 의무를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관계의 변동, 권리 의무의 변동, 권리 변동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것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거 크게 한번 보는 거예요. 크게 보면 아마 여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죠? 자, 이 발생은 뭐다? 발생은 원시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절대적 발생이고요. 여러분요, 승계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승계 취득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봐봐. 원시는 최초 취득이다. 최초. 승계는요, 승계는 말의 뜻이 뭐죠? 누구한테 넘겨받았다. 그래서 항상 승계는 내 앞에 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아주 중요해요. 승계는 구소유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시는요, 누구 앞에 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걸 원시라고 하는. 원시는 최초 취득이죠. 그 다음에 이 원시 취득은요, 여러분 이제 그 소유권 있죠. 물권법의 소유권 부분을 가면 그대로 나와 있어. 원시 취득이요. 물권법의 소유권 부분에 가면은. 거기를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제일 먼저 뭐가 있죠? 취득시효. 245조. 그 다음에 선의 취득. 선의 취득이 있고,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 선전, 습득, 발견. 그 다음에 첨부. 그래가지고 뭐다?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여기에다가 여러분 뭐 하나만 더 하면 되냐? 신축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시 취득은요, 항상 봐봐. 이 두 개가 지금 비교되죠? 시험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원시 취득이 아닌 거 뭘 물어? 승계 취득을 물어.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죠. 이해됐나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원시 취득을 가지고 두 문자 따와서 암기하는 것은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면 이것은 물권법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두 문자를 따야 될 건 따야 돼. 어쩔 수 없는 거. 중요하지 않는데 가끔 나오는 거. 그런데 이런 것을 두 문자 따면은 나중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이건 소유권에 있는 거, 소유권. 소유권, 우리 물권법 있죠? 물권법의 책의 목차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처음에가 취득시효, 선의 취득, 선점, 습득,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부합,
호나, 가공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죠. 자, 다시 뭐라고? 취득시효, 선의취득,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호나, 가공, 부합, 호나, 가공,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호나, 가공, 선점, 습득, 발견, 취득시효, 선의취득 8개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신축인데 이 8개는 우리 물권법의 목차예요. 물권법의 소유권의 목차라고요. 그러니까요,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호나, 가공. 알겠죠?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호나, 가공. 이걸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 이렇게 암기 다 됐죠? 자, 승계. 승계는요 뭐냐면 승계는 또 설정적 승계가 있고요, 설정적 승계가 있고 이전적 승계가 있어요. 설정적하고 이전적하고 아주 간단해요. 알겠죠? 여기 보면 이전하고 설정은 뭐냐면 이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귤 있죠, 귤이요, 귤을요, 한 조각을요, 여기 하나를요, 그대로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귤 하나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반띵 해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반띵 해가지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다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가져와가지고 2개 가져가면서 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걸 봐봐요. 그대로 다 주는 것을 이것을 이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전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는 거, 이전이라고 그래.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설정은 이렇게, 이거 소유권이죠. 소유권에다가요, 여기요, 제한물권, 제한물권을 잡는 것을 설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다요, 갑의 집에다가 전세 들어가는 거. 전세 들어간다고 해서 갑의 소유권이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만 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잠만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한물권을 잡는 것을 다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설정은 항상 뭐라고 나와요?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 소유물의 저당을 잡는 것, 갑 소유물의 갑의 집에 전세 들어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정은 다 주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이전은요, 그대로도 이전은 설정은요, 그래서요, 소유권에 뭘 한다? 제한물권을 잡는 거예요. 제한물권 들어가는 것, 이걸 설정이다. 이전은요, 2가지가 있어. 하나는요, 특정승계. 특정인 관할은 뭐가 있어요? 포괄승계가 있다. 이렇게 2가지가 있죠? 자, 특정은요, 매매, 그 다음에 교환, 또는요, 특정승계, 증여, 그 다음에 경매, 이런 것들 있죠? 포괄은요, 3가지 암기해야 돼. 상속, 회사 합병, 그 다음에 포괄, 유증, 이렇게 포괄, 유증, 이렇게 3가지. 상속, 합병, 포괄, 유증. 여기는요, 매매, 교환, 증여, 경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이 3가지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상속, 합병, 포괄, 유증. 상속, 합병, 포괄, 유증. 알죠? 3가지는 뭐다? 포괄승계다. 포괄승계, 이렇게. 여기는 특정승계, 이렇게. 그럼 강의도 거기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럼요, 거기 보면 설정적 보시면은 소유권에다가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왜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나온 걸 설명을 해.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매매죠. 매매가 시험에 나오겠죠? 매매는 뭐다? 특정이죠? 그럼 이 2가지는 다 어디에 속한다고 그러죠? 이전적에 속하죠? 그래서 매매는 특정 승계면서 매매는 이전적이에요. 근데 봐봐요. 이전적과 설정적은 또 어디에 속해요? 승계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전적이면 또 승계에 속하죠. 그래서요, 매매는 특정 승계면서 이전적 승계면서 승계 취득이에요. 보는 눈을 봐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 나오냐? 매매는 승계 취득이다. 맞아, 틀려? 맞죠? 소유권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어디에 속한다? 승계 취득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속도 뭐다? 상속도 승계 취득이다. 그래서 시험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지저분한데.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나오면 이 전체가 어디에 속해요? 이 전체가 승계 취득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에 속해요? 이전적이고, 여기는 어디에 속해요? 설정적에 속하죠. 그러니까 설정적만 물으면 여기죠. 이전적 승계가 물으면 여기죠. 그런데 이 전체를 다 물어보면 어디에 속한다? 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다음 중에서 원시 취득이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매매 이렇게 나와. 매매는 어디에 속한다? 매매는 쭉 따라가. 매매는 어디에 속한다? 승계 취득. 상속은 어디에 속한다? 쭉 따라가. 어디에 속해? 승계 취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시 취득이 아닌 것,
그럼 이걸 묻는 것이다. 승계치등을. 됐죠? 그 다음에요. 항상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 여기 있어. 우리가 승계치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데 설정적 승계하고 이전적 승계를 바꾼다고 했고 뭐라고 한다? 매매는 설정적이다. 상속은 설정적이다. 알겠죠? 설정은 항상 어디에다 하는 거다? 소유권. 소유권에다 하는 거. 소유권에다 제한물권. 소유권에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에다. 그것을 뭐라 한다? 설정적이다. 그런데 여기요. 이전적은 특정하고 포괄이 있다. 특정은 뭐냐면 하나를 꼭 집어서 여기 봐봐. 내가 지금 재산이 지금 3개 있잖아요. 이 하나만 팔고 싶어. 그럼 하나만 매매하고 싶어. 증여하고 싶어. 경매를 하고 싶어. 하나만 꼭 집어서 하죠. 그걸 특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포괄은 뭐냐? 포괄. 아버지가 사망하죠. 사망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토지고 하나는 건물인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등기 없이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괄이라고 그래요. 포괄이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가는 것을 뭐라고 하고? 특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오는 것을 뭐라고 하고? 포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포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특정, 여러분 포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봐봐. 거기 여러분요 오른쪽에 참고라고 돼 있죠. 여러분 참고로 보면서 따라와. 여기 봐봐. 매매는 뭐다? 매매는 어디에 속해? 특정은 또 어디에 속해? 이전적은 어디에 속해? 승계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한다? 매매는 특정이다. 이것은 아주 10년 전의 문제예요. 매매는 특정이다. 뭐라고 한다? 매매는 이전적이다. 이렇게. 알겠죠? 상속은 뭐다? 상속은 포괄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죠. 그러니까 뭐라 나온다? 상속은 승계치이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 맞죠? 상속은 이전적이다. 맞아, 틀려? 맞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매매와 상속은 이전적이다. 그러면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가 하나 틀리다고 그랬는데 알겠죠? 왜요? 여기서 틀린 거지. 매매는 특정, 상속은 포괄. 여기에서 틀린 것이고 둘 다 어디에 속한다? 이전이죠. 그래서 매매도 이전이고 상속도 이전인 것이요. 이거 보는 눈을 중요해. 보는 눈. 알겠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건 암기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발생이죠. 그다음 변경. 그다음 변경은 주체가 이거 대부분이 주체 변경이죠. 주체 변경 뭐예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다? 작용의 변경. 작용이란 뭐죠? 효력이죠. 작용의 변경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작용은 효력을 뜻해. 효력. 그래서 효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진 것을 작용이라고 그래요. 자요. 그래서 작용은 효력이죠. 그래서 작용 효력이니까 뭐가 된다? 여러분 2번 저당권이 좋아요? 1번 저당권이 좋아요?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해.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해. 알겠죠? 그다음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원래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단 말이죠. 대항력이. 그런데 임차권이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거나 전입 신고를 하죠. 그럼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 이것을 효력이 좋아졌다.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이란 말은 효력이 좋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효력의 변경, 효력이 좋아졌다. 이런 뜻. 자, 그럼 여기 내용이죠. 그럼 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질적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양적이 있죠. 그래서 질적 변경, 양적 변경. 그러면 양은 뭐예요? 양은 봐봐요. 여러분 갑의 건물인데요. 갑의 건물에 전세를 줬어. 전세를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갑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어? 줄어들었어? 그건 양적이죠. 전세가 나갔어. 나가니까 다시 어떻게 했어? 커졌죠. 중축을 했어. 중축. 그럼 어떻게 돼요? 커졌죠. 일부가 멸시를 했어. 그러면 줄어들죠. 그건 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적은요. 물건을요. 갑이요. 을한테 물건을 인도하기로 했어. 인도. 물건을 주기로 했어. 1억짜리를. 그런데 갑이요. 부부싸움에서 건물이 불타버렸어. 그럼 멸실이죠. 멸실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 손해배상을 해야지.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이 손해배상은 건물이 1억짜리예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얼마를 해야 돼요? 1억으로 해야죠. 1억이 1억인데 건물이 돈으로 바뀐 거죠. 그것을 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멸실로 인해서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질적이다. 그런데 봐봐요. 그럼 시험에는 또 어떻게 나오냐? 시험은요, 여기서 시험은 작용이 잘 나와. 작용이.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그 다음에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작용이다. 그런데 시험에요,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목적물의 멸실로 인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나와. 왜요? 질적과 양적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내용이다. 질적과 양적을 묶어서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이 아니고 내용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뭐 내용의 변경 시험에 정답으로 나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시험에. 알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멸.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건이 멸실되죠. 절대적 소멸이 있고요.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어. 상대적 소멸은 되게 간단해. 한번 보죠. 여기요. 여기 건물이 있죠. 건물 있으면 갑이요. 갑이 을한테 이걸 팔죠. 갑이 을한테. 을은 취득했죠. 취득. 이 사람은 상실했죠. 상실보다 소유권이 뭐가 됐다? 소멸하고. 취득은 뭐 됐다? 발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건물 자체는 있어 없어? 있죠. 있는데 갑의 권리가 소멸했죠. 갑의 권리가. 을한테는 뭐가 됐어? 을한테는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이 봤을 때는 소멸이지만 을의 입장이 봤을 때는 뭐다? 발생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이죠. 알겠죠? 그런데 절대적은 절대적은 건물이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누가요? 갑이요. 근데 건물이 멸실된 거 없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있어 없어?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없는 걸 절대적.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절대적은 나중에 보면 뭐가 있냐?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물상대위. 그러면 여기서 뭐냐? 물상대위 질권하고 저당권. 질권과 저당권은요, 물상대위를 해. 그러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물상대위 이렇게. 그런데 원칙은 소멸하지 않지만 절대적이라는 것은 물건이 멸실되면 소유권은 필요 없어. 무조건 소멸해, 소유권은. 절대적이다. 상대적은요, 건물 자체는 있어 없어? 있는데 주인만 바뀌는 걸 상대적이다. 알겠죠? 상대적. 이해됐나요?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여러분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한번 봐봐. 문제 3번을 보시면 3번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돼 있나요? 자, 1번이 뭐죠? 취득시효. 거기 줄거. 취득시효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원시라고 했죠. 원시라고 했죠. 원시.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승계취득. 그러면 안 된다고. 뭐라고? 원시취득이라고. 원시취득. 2번 신축. 신축은 뭐라고? 원시. 매매는 뭐라고? 매매는요, 봐봐. 여기 매매는 특정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매매는 특정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이죠? 선점 습득 발견이죠? 원시죠. 부합 혼화 가공.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원시 취득이다. 저당권. 저당을 잡았다는 건 어디다 저당을 잡았어? 소유권에다 저당 잡았죠? 소유권에다 저당 잡은 걸 말한다? 설정이다. 설정은 어디에 속한다? 승계에 속한다. 승계. 그래서 승계 취득이면서 밑에 써야 되겠죠?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면서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죠. 4번 봐봐.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이퀄에 이퀄 봐봐. 여기 봐봐. 승계 취득은 그랬죠? 그럼 뭐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그걸 묻는 거예요.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원시 취득, 자, 암기해. 이거 보지 말고. 뭐다? 취득시효, 선의 취득,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신축. 다시. 취득시효, 선의 취득, 그 다음에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부합하고 혼화하고 가공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 첨부라고 그래. 첨부. 알겠죠? 그렇게. 자, 그럼 봐봐요. 1번이 첨부죠. 거기다가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첨부가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상속은 뭐예요? 상속 포괄. 상속에다 포괄. 옆줄 긋고. 그 다음에 이전적, 옆줄 긋고. 승계취득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승계취득이죠. 자, 그러면 3번에요. 맨 끝에 신축, 4번에 맨 끝에 습득, 5번에 맨 끝에 선점 습득 발견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예시가 옳지 않은 것은 원시는 뭐다? 선점. 그러면 합병 옆에다 써. 한번에 상속 포괄 유증. 상속하고 포괄 유증은 뭐라고 그래? 3번에 있는 뭐라고 그래? 포괄승계라고 그래. 포괄승계 3번이죠? 포괄승계. 특정승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특정승계는 뭐를 특정승계라고 그래? 3개. 매매, 교환, 증여. 특정은 매매, 교환, 증여.
알겠죠? 포괄은 상속, 합병, 포괄유증. 뭐라고? 상속, 합병, 포괄유증. 이렇게. 작용 말하죠.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효력이죠, 효력. 작용은 저당권의 순위 승진. 또 옆에다가 임차권이 대항력 취득. 임차권이 대항력 취득. 이렇게. 절대적이죠? 절대적 건물 몇 실이죠? 가로역고도 없어. 거기다 뭐라 해서 소유권 이렇게. 소유권은 절대로 소멸해. 옆줄 긋고. 소유권 절대로 소멸하죠? 썼어요, 소유권? 옆줄 긋고. 물상대위. 자, 물상대위다 써. 가로역 닫고. 질권, 점 찍고, 저당권. 질권, 점 찍고, 저당권. 이렇게. 자, 6번. 6번은요,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것만 묶은 것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시험이 나온 거죠? 원시 취득. 자, 이걸 보기 전에 원시 취득은 좀 암기해야 돼. 뭐라고? 취득시효, 선의 취득,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합, 가공. 찾으면 되죠. 1번. 기억은 쉬워져. 2번은 상속이니까 안 되죠. 3등은 습득이니까 되고. 그 다음에 니을은요, 전세권 취득을 뭐라 한다 써? 설정적이죠. 설정적. 그 다음에요, 유증이죠. 유증도 뭐다? 승계 취득이죠. 승계. 그 다음 뭐다? 신축. 신축 이렇게. 그래서 기억, 디귿, 비읍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요, 지금 책을 보면은 책에는 여러분요,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런데 표를 만들 수 없는데 여러분 이걸 딱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몇 페이지죠? 그 다음 장. 05가 몇 페이지예요? 10이요? 자, 그러면 10페이지를 보세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를 보시면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여기를 이제 봐요. 우리 이제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거의 뭐 강의를 안 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요, 이 법률행위 민법 총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제 보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 그럼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죠. 그럼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법률의 규정은 네 가지만 암기하면 돼. 뭐가 있다?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다시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이 네 가지만 알고 이것은 별도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것만 딱 알면 돼. 법률의 규정은 네 가지다.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령이다. 왜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률 요건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법률행위. 하나는 뭐다? 법률의 규정.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법률의 규정은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내가 법률 요건 그러면 법률의 규정과 법률행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법률행위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인데 이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이 있어요. 성립요건 이렇게. 성립한다. 이제 봐. 이러면 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있죠.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때 법률행위는 계약을 얘기해요. 성립은 체결한 것을 얘기해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봐. 이 갑이요, 계약할 때 17살짜리고 얘는요, 술이 많지 않은 상태예요. 언제요? 2월 1일.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는데 갑은 17살. 을은요, 술이 만취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립하고 했죠? 그럼 성립 요건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요, 특별 성립 요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 특별 성립 요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효력 요건은 있지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은 뭐냐? 먼저요, 당사자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자, 지금부터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을 아직 공부 안 했단 말이죠. 자, 목적이란 건 뭐냐? 이런 봐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죠. 이 법률 효과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요,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 민법이 쉬우면서도 조금 어려운 게 똑같은 말을 달리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금과 등기를 법률 효과라고 하고 그냥 효과라고도 해. 그 다음에 이것을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그래. 목적을 법률행위 내용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법률 효과라는 말을 썼어. 같이 쓰기 싫은 거예요. 한 사람이 법률행위 목적을 했어. 그 말 또 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자기는요, 법률행위 내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목적이란 말이나 내용이란 말이나 효과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왜 이것이 대금하고 등기가 왜 법률행위의 목적이냐고. 그럼 법률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계약. 그럼 여러분 계약을 왜 했어요? 계약을 왜 해요? 갑은 뭐 때문에요? 대금 때문에요? 을은 뭐 때문에요? 등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면 계약을 체결한 목적. 계약을 왜 했다? 갑과 을이. 한 사람은 대금, 한 사람은 등기죠. 대금과 등기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대금과 등기를 법률 효과. 그 대금과 등기를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다. 계약을 법률행위다.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다. 그러면 이 건물은 뭐다? 건물은 물건이죠. 물건은 뭐라고 한다? 권리의 뭐가 된다? 대상이죠. 권리의 대상을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계약의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의 목적물이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있어서 법률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행위 목적, 그러면 대금하고 등기죠. 건물은 뭐라고 한다? 목적물이다. 그것을 뭐라 한다? 권리의 객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목적이 되어 있죠, 목적? 여기서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대상은요, 갑과 을이죠? 목적은 뭐예요? 대금하고 등기죠. 의사표시를 뭐예요? 청약과 승낙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청약과 승낙 그러면 안 돼.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해. 성립했다? 갖추지 못했다? 그럼 불성립이라고 그래. 이런 불성립이다. 그럼 이것을 꽝이라고 그래, 꽝. 이렇게 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요, 민법은 여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꽝이 되면 안 돼. 일단 성립을 해야지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야, 민법이. 그래서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립한 법률행위가 뭐가 있어야 돼? 효력이 있어야 돼, 효력. 이것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갑이죠. 학원이 을이죠.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것이고 학원은 돈으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강의 듣겠다고 청약을 하고 학원은 예스했죠. 승낙했죠. 그러면 수강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강 계약. 그런데요, 여러분 강의 듣기 위해서 나하고 혼인신고한 사람 있어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혼인에서의 신고는 특별한 경우에만 한다, 이 말이죠. 부부 사이에서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가서 이마트 가가지고요, 물건 사는데, 시장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콩나물 사는데 혼인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은 뭐다? 혼인신고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알겠죠? 그것을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법인 설립하죠, 법인. 정관을 작성을 해야 돼요. 정관 작성이요. 그 다음에 어음 있죠? 어음 발행할 때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권 설정하죠? 질권은요, 반드시 물건을 줘야 되죠? 질권은 전당포니까요. 그것을 요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언이죠? 유언의 경우는 5가지 방식 외에는 절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것이야, 특별. 이것을 우리 뭔다? 요식행위다. 요식은요,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 이 말이에요. 일정한 방식. 그래서요, 다짜고짜 시험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 다짜고짜요.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다른 시험이에요.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OX. 방식을 갖추지 않았죠? 그러면 불성립한다고 해야지 효력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느 주소인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 성립 요건을 뭐라 한다? 요식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방식, 즉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에서 정관을 작성하지 않죠? 법인 자체가 설립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립 자체가 하지 않았으니까 유효 무효를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유효 무효를 따지려면 언제 따지는 것이다? 법률행위가 뭐하고 난 다음에 성립하고 난 다음에 따지는 거죠. 어디에서? 효력에서 따지는 거예요. 효력에서. 그래서 효력 요건이죠. 여러분 효력 요건은 뭐가 있다?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뭐가 있다?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딱 보면 봐. 우리가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에서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이게 시험에 나와. 그럼 뭘 묻는 것이다? 성립 요건을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효력 요건에서 뭘 자꾸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럼 뭘 물어요? 일반적인 것을 묻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묻는 적이 있어도 성립 요건을 가지고 묻는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 일반적은 또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요. 일반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보란 말이죠. 잠깐 얘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 갑하고 계약을 했죠. 법률행위 됐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죠. 언제요? 2월 1일 날이요. 2월 1일 날 성립했다는 걸 체결했죠. 2월 1일 날 여기 당사자 갑하고 을이란 말이 있죠. 그런데 갑이 지금 몇 살인지 을이 몇 살인지 지금 묻고 있어, 묻지 않고 있어? 묻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갑이 17살짜리고 얘는요 술이 완전히 만취가 된 거예요. 30살인데 얘는요 30살인데 완전히요 술이 만취가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술 취했냐 안 취했냐 몇 살이냐 묻지 않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이 성립했잖아요. 그 성립한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묻는 거야. 이제 야 둘이 계약했다고? 응 계약했대. 근데 갑 그게 몇 살이야?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을은 멀쩡했어? 걔 술 잘 마시잖아. 이렇게. 그 아니야 다니까 그때도 또 술 취했대.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와서 당사자는요 무슨 능력? 권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없다 그러면 사망이에요. 사람이 사망했는데 사망한 사람이 여러분 계약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망한 경우 권리 능력이 없으면 다른 책에다 뭐라고 되어 있냐? 무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앞뒤로. 죽은 사람이 계약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 자체가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지 처음부터.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옛날 그 교훈서에 보면은 그냥 써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계약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죠. 말이 안 되죠 원래는. 여러분요 출생했죠? 출생한다. 그래서 출생만 하면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남자든 여자든 다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 능력자예요. 무슨 능력이요? 권리 능력. 우리가 굳이 앞에다가 권리 능력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요즘 그렇지 않아도 말을 줄여서 쓰는데요. 그냥 우리는 뭐다? 능력자인 것이죠. 알겠죠? 권리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무슨 능력?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 없다? 그럼 이것은 무효라고 그래. 그럼 언제 의사 능력이 없냐? 술이 만취가 됐다. 을이 지금 술이 만취가 됐죠? 그래서 을하고 갑하고 계약은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가 돼. 여기 와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유효자 무효자 안 따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뭐냐? 의사 능력은 개별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서 하는 것. 그걸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 보면요. 어린애들 보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잖아요. 유치원생들이요. 걔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것을 의사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의사 표시는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알겠죠? 여러분들은요 의상력이 있겠죠? 그런데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죠. 강의 한번 듣고 가세요. 오늘은 왠지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 해가지고요 같이 밥 먹으면서 반주로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맛이 간 경우가 있죠. 알겠죠? 그런 경우는 그때부터는 뭐가 없는 것이다? 의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력은 나이가 있다 해서 무조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상력은 개별적으로 따지는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의상력 이렇게. 그 다음에 의상력 있죠? 그러면 행위 능력이요.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행위 능력이 없다? 없다? 그러면 이것은 취소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취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가 돼. 취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취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뭐다? 유효 이렇게. 유효. 행위 능력은 뭐냐?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있다는 것은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 이 말이죠. 행위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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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이것을 뭐란다?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해요. 제한 능력자.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 능력자는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공주사 책을 이렇게 쭉 봤더니, 민법책을 봤더니요, 누가 처음에 잘못 썼나 봐요. 그러니까 그 책을요, 다 뺏겨서 써가지고요, 피성년은 옛날에요, 금치산자고, 여기 피한정은 한정치산자, 옛날 한정치산자가 있었거든요. 금치산자.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같지 않아요, 완전히.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성년자고, 그러니까 피성년은 피성년이고, 피한정은 피한정이지, 피한정은 옛날에 한정치산자고, 피성년은 금치산자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옛날에 금치산자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냐? 모든 물건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런데 지금 피성년은 어떻게 돼 있냐? 일단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딱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과도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법원에서 이러한 일을 할 때는 피성년 후견이 하는 것은 취소하지 못하고 유효다. 이렇게 범위를 또 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런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같을 수가 없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적당히요, 누구 한 사람이 피성년하고 피한정 이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보면 피성년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그래서 금치산자, 피한정 그래서 한정치산자. 이러면 그것은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예 틀린 거예요. 알겠죠?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르게 돼 있어. 미성년자는요, 19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인데 피성년은 뭐냐면, 피성년은 다른 게 아니고 사무, 일을 처리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없어. 그것을 뭐라고 한다? 피성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부족해. 약간 부족해. 그걸 뭐란다? 피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요, 완전히 맛이 같다. 뭐다? 피성년. 왔다 갔다 한다. 피한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요, 피한정과 피성년은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요. 피성년, 피한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한능력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피한정은요, 법정 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성년은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이라는 게 없어요. 동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취소해, 피성년.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뭐라 한다? 제한 능력. 제한 능력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다?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뭐라고?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이 세 가지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뭐냐? 지금 2월 이렇게 계약을 했죠? 지금 현재는 유효예요. 나중에 10월 1일 날 취소하죠? 취소하면 소급이라는 것은 뭐냐?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효하거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아직 취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하면 유효인 거예요. 사기당해서 계약하면 유효인 것이에요. 착오로 계약하면 유효인 것이에요. 언제까지? 취소하기 전까지. 그럼 우리가 취소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취소한다. 그 말은 현재 법률행위가 유효다, 무효다? 현재 유효인 것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겠다. 그걸 취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무효다, 현재 무효다? 현재 무효인 경우는 취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취소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잘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죠. 목적은 뭐죠? 목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대금하고 등기죠? 이 목적은 먼저 확정돼야 돼. 확정성.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가능해야 돼. 가능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적법해야 돼. 적법성.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된다?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가. 하나라도 없으면 잘 봐봐. 자, 따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걸 따질 때 무조건 따지면 안 돼. 확정, 가능, 적법, 사회타당성 순서로 가야 돼. 순서대로. 그러니까 봐봐. 목적은 대금하고 등기죠? 확정이 됐어. 그러면 확정이 돼서 괜찮아. 확정이 됐는데 가능성이 없어. 그럼 무효. 확정되고 가능한데 적법하지 않아? 그러면 무효.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한데 타당성이 없어? 그러면 무효. 알겠죠? 그럼 잘 보라고. 아무리 적법해도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라고. 하나라도 없으면.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여러분 책을 뭐라고 나왔어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더라도, 들었죠 지금? 사회적 타당성이 없더라도 적법하면 유효이다. OX. 그것은 타당성이 없으면 무조건 적법 필요 없어. 적법해도 뭐가 없으면,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나요? 이것은 여기에서 이 순서가 먼저 중요해요. 순서가.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의사표시죠? 그러면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뭐라 한다? 107조, 108조, 109조. 여기서 비진이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으면 몇 조로 간다? 110조, 이렇게 110조. 사기강박, 이렇게. 그래서요, 107조하고 108조는 뭐가 되고? 무효. 그러면 109조 착오. 여기 착오죠? 착오하고 사기강박. 사기강박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무효. 107조, 108조는 무효. 착오, 사기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특별히죠. 이 특별히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먼저 대리권 있어야 되죠. 대리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알겠죠?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의 뭐가 있다? 동의. 유언에서 유언자가 사망해야 돼. 알죠? 이런 것들.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 그 다음에 조건, 기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이것을 특별이라고 얘기해. 특별. 그러면 시험에요.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다? 다음 중에서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거, 특별한 것이 아닌 거. 뭘 묻는 것이다? 일반적에서 적법성이 나왔다. 적법성. 알겠죠? 적법성이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 아닌 것 중에서 희한하게요. 뭐가 시험에 계속 나오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이 우리 시험에요.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가를 증명한다 이 말이죠. 이번에 LH 공사 놈들도 있잖아요. 그 악질 놈들. 그럼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이 LH 공사 놈들이 대한민국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어느 저기나 아무 필요 없는 땅에다가 있잖아요. 땅에다가 신도시라고 해놔가지고 땅값 올려놓고. 원래 여러분요, 공시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하다 한 2-3배 정도는 보상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뭐 10배 정도씩 보상해 주니까. 왜? 자기네들 땅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샀으니까 자기네가 보상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국의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가니. 그러니까 LH 공사가 지나가는 것 치고 또 뭐죠? 아파트 값이 싼 데 있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악질 집단이 그 LH 공사 놈들이죠. 걔들은 놈들이에요. 알겠죠? 놈들.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는데 처음으로 걸린 것도 아니죠. 지금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워낙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 잘했으면 이것도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너무 못하다 보니까 못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하다가 밝히고 하다 보니까 다 터진 것이지, 이게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봐봐요. 이 지금 정보가 이렇게 많이 공개된 상황에서 저 정도면 옛날에 공개가 정보가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요, 그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그걸 증명하는 거, 이것은 계약할 때 필요가 하는 거예요, 계약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 할 때? 등기시 필요해요, 등기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 효력 요건이겠죠. 근데 계약할 때는 필요가 없다고. 등기할 때 필요하다고. 등기할 때. 알겠죠? 그래서 등기할 때 필요하다. 그럼 봐, 이제.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이 표를 보는 게 중요한, 이 표를 봐가지고 뭐 어떡하려고요. 근데 이건 암기해야 돼. 왜요? 책이요, 순서가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107, 108, 109, 110조, 이 순서대로 그대로 책이 쓰여 있어. 책의 순서가 이렇게 쓰여 있어. 이렇게 순서가. 책의 순서가. 우리 기본서 봐봐. 그대로 순서. 이건 책의 순서니까 그대로 암기해야 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요. 여기 전체가 지금 무슨 요건이에요? 전체가 효력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효력이니까요. 이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아웃이 되면 무효 아니면 뭐예요? 취소예요. 결국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결국 뭐냐? 효력 요건에 하나라도 아웃이 되죠? 그러면은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왜? 취소하면 무효니까.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기에서 다른 건 다 갖췄어. 그런데 의사능력이 없어. 그럼 무효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우리가 여러분요, 나중에 표현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투자 수익 보장약, 벽법성이죠? 투자 수익 보장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면, 그러면 더 이상 대리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표현들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통정의 표시 무효죠. 통정의 표시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통정해서 계약을 했다. 통정. 그럼 이미 무효잖아요. 그럼 허가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걸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사기를 당해서 계약했다. 사기?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뭐를 해? 취소해.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조건이 확정성과 적부 사회적 타당성이 103조죠? 103조. 조건이 103조에 위반돼. 103조에 위반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 103조 위반이면 유효, 무효. 그러니까 무효니까 조건이 무효다.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예요. 왜?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안 오시면 내가 아까 뭐 무효라고 그랬죠?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이 103조 위반이에요. 조건이 103조 위반이면 조건만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은 어디에 속하는 거지? 어디에 지금 속해? 법률행위. 지금 봐봐. 여러분 여기 봐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길게 가니까 정신이 없는가 본데, 여러분요, 정신 차리면 되죠. 이게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 법률행위잖아요. 이 법률행위에 무슨 요건이 들어있어? 성립요건.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안 하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얘는 용서가 안 되는 애예요. 알겠죠? 불성립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립했죠? 성립했으면 그 다음에 효력이 있느냐 없냐? 효력이 있냐 없냐? 있다 유효? 없다 무효? 또는 취소예요. 그럼 이 무효 취소는 이 항아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효 취소는 불성립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지금 또 문제네.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아내가 남편을 청부 살인을 부탁하면서 5천만 원 주기로 한 경우, 아내가 남편을 청부 살해해달라고 하면서 5천만 원 주기로 약정을 했어. 법률행위다 아니다?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 법률행위가 아닌가? 이 연사가 묻고 있잖아요. 대답을 해야지 내가 진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법률행위다 아니다? 법률행위이다 이 말이죠. 어떤 법률행위?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유효 무효?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라니까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다.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 계약, 합동이, 다시 뭐에 따라서?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하나 단독, 2개면 계약, 2개 이상 합동행. 오케이. 그 다음에 효력에 따라서 3가지. 유효, 무효, 취소. 그래서 여러분요,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건 묻죠?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법률행위가 아닌 건 모르면 그것은 딱 하나야. 인간관계예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인간관계라고. 왜? 유효인 것도 있고 무효인 것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다 법률행위인 거예요. 그럼 어떤 놈이에요? 어떤 놈이에요? 부부간에 외식하기로 약속한 경우. 이거죠. 친구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경우. 알겠죠? 결혼식을 결혼식을 교회에서 치르기로 약속했는데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싫다고 해가지고 나는 불교덕에서 싫다고 해서 일반 시장에서 했다 이 말이죠. 그거 다 무슨 관계예요? 다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약속이다, 결혼식 잡는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이다, 부부 간의 약속이다. 그 인간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딱 나와서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거 나오면 인간관계를 찾는다. 알겠죠? 왜?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6가지인데 첫 번째 의사표시에 따라서 몇 가지? 3가지. 단독, 계약, 합동. 효력에 따라서 몇 가지? 3가지. 유효, 무효, 취소. 이렇게 3가지.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단독, 계약, 합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제 안 되니까. 여러분요, 그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 되어 있나요? 지금 보면은 거기 한번 봐. 맨 위에. 그래서 그걸 여러분 헷갈리니까 맨 위에 보면 계약은 법률요건인데 법률요건은 그냥 뭐로 보자? 법률행위로 보자 이 말이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성립과 효력이야. 그러니까 법률행위 속에 성립하고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에서 하나라도 아웃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라도 아웃되면
여기에서 하나라도 아웃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법률행위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103조에 위반된다. 조건이 103조 위반된다. 그러면 뭐만 무효다? 조건만 무효.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뭐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항상. 알겠죠? 어디에 속하니까? 효력, 요건에 속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강의 노트 효력 요건 보시면 나와 있죠? 일반적과 특별. 특별은 뭐라고 나왔죠? 요시라고 되어 있죠? 요시. 그래서 여러분 봐봐. 그 밑에 뒤에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옆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 뭐죠? 글씨 한번 봐봐. 글자 있죠? 글자에 보면 그 박스 밑에 봐봐. 1번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는 그래 돼 있어요? 이건 방식을 갖춘 요식행위 줄거. 요식행위가 뭐예요? 특별 성립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무효라는 말이에요? 불성립이란 말이에요? 불성립.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맨 끝에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그런데 다른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 내가 지금 써놓은 거죠.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불성립하는 것. 그건 뒤에는 내가 써놓은 것이고. 알겠죠? 원래 문제는 앞으로 나왔다고. 그 다음에 2번 봐봐.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면 착오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착오 동그라미 착오 효력 요건이죠. 효력 요건. 여기 봐봐. 여기 착오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착오는 성립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효력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성립하면 효력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그래서 불성립하면 착오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간단하게 지금 표를 보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표를 보는 방법. 자, 그 다음에요 3번 조건이 불법 동그라미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 그럼 봐봐. 103조 위반이면 유효 무효? 그러면 조건이 무효다.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전부가 무효.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됐나요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 무효라는 게 뭐예요? 봐봐. 여기 이런 무효는 어디서 나오죠? 성립에서 나와요? 효력에서 나와요? 효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무효는 성립은 했으나. 그러니까 성립 자체가 안 하면 뭐라고 한다? 불성립.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5번 일부 무효할 때 무효, 무효행위 전할 때 무효, 무효행위 추인할 때 무효. 이 무효란 말이 나오려면 일단 법률행위는 뭘 해야 돼? 성립해야 돼. 성립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기망 줄거. 기망 바로 옆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줄거. 여기 봐봐요. 여기 사기는 여기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는 여기가 있죠. 일단 기망 당했죠. 그러면 뭘 해야 돼? 취소하죠. 그럼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그럼 허가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 효력요건을 보는 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기망에 의해서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 줄고 취소권 행사 알겠죠? 소급 무효.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효니까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력한다 안 한다? 안 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봐봐.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우리가 나중에요. 여기 가능성 있죠? 가능성 배우고 다음 시간에. 여기요. 성립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고 성립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어.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성립 후죠? 이것을 후발적이라고 하고 성립하기 전이죠? 전을 원시적이라고 하고 알겠죠? 그래서 성립을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 후발적을 나눈다 이 말이죠. 성립을 기준으로 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8번이요. 원칙은 불요식인데 특별 성립 요건을 뭐라고 한다? 요식이다. 요식. 그 다음에 9번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지만 맞죠? 자 봐봐. 여기 봐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다. OX.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자 그러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다. OX. X죠? 여기 봐봐. 눈인선 봐봐. 법률행위가 성립해야죠.
법률에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 있어야 되고, 목적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법인 같은 건 정관도 작성해야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지,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뭐도 있어야 돼? 당사자, 목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관 작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의사표시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다. 알겠죠? 의사표시 외에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럼 오른쪽 문제 7번. 7번 봐. 요식행위가 아니고, 요식행위 줄고, 다른 말은 뭐다? 특별 성립 요건이죠. 요식행위가 아닌 것. 자, 3번에요. 4번에 대리권 수요 박스에. 대리권 수요 세 가지를 써. 첫 번째, 1번 의사표시. 두 번째, 지금 얘기했죠? 요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 불요식행위. 세 번째, 아까 전 시간에 했는데, 오케이. 비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아까 우리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했죠? 비출연행위. 이렇게. 8번, 법률행위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줄고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거기까지 주고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하는 거. 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 효력 요건은 써. 일반적 효력 요건은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항상 묻는 것이, 봐봐. 묻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다 해봐. 거기 집어넣었다고 해서 뭐 어떡하라고. 알겠죠?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활용하지 않으려면 우리 암기할 필요가 없죠. 머리 무겁게. 알겠죠? 그러니까요,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 그럼 일반적인 걸 묻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먼저 1번 맨 끝에 뭐? 법정 대리인의 동의. 2번은 맨 끝에 뭐? 대리권. 3번은 맨 끝에 뭐? 기한의 도래. 4번은 맨 끝에 뭐? 주무관청하고. 5번은 맨 끝에 뭐? 의사능력. 여기 있잖아. 의사능력은 뭐다? 일반적이다. 일반적.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면요, 이 표를 암기할 때 그냥 무식하게 암기하지 말고 뭘 하면서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남바구 이상하네. 자, 옳은 것은 1번 채권자는 뭐 한다? 채권자는 뭘 한다? 맨 끝에 면제. 채권자는 면제였어. 채무자는 상계예요. 채권자가 여러분, 채무자가 어떻게 면제하나요? 채무자가 돈 빌린 사람이 은행에서 돈 빌리고 나오면서 나 오늘 채무 면제하고 간다. 잘 있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채무자가 면제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요,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채권자가 면제해야 돼. 알겠죠? 안타깝죠? 돈 없는 사람은요, 은행 가서 돈 실컷 빌리고요, 면제하고 나와버리면 되잖아요. 알겠죠? 면제를 누가 한다? 채권자가 하고, 채무자는 뭐라고? 상계. 그래서 면제, 상계 이렇게 얘기해. 자, 처분권 없는 자. 물권행위. 처분권 없으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옆줄 긋고. 의무 부담 행위는 누구든지 가능. 이렇게. 의무 부담 행위는 누구든지 가능. 이렇게. 재밌는 말이죠? 준 물권행위 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채권 양도. 여기는 이행의 문제를 남김으로 OX, X 남기지 않죠? 그래서 물권행위하고 똑같죠? 구별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는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무슨 문제가 없다? 이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4번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 여기 나왔죠?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는 뭐다? 불성립. 불성립이라 해야지. 무효 그러면 안 되지. 불성립이니까 무효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출연행위는 모두 그러면 안 돼. 모두. 아까 말했죠? 출연행위는 뭐하고 있다? 유상하고 무상. 자, 유상에다 써. 유상에다가 매매, 교환. 무상에다 써. 증여. 이렇게 증여. 이것을 출연이다. 둘 다. 유상과 무상을 포함해서 뭐라고 하다? 출연이다. 이렇게. 자, 10번은요? 10번은 1번. 상대방 없는 동그라미. 없는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유원. 유증이죠? 세 가지 싸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원, 유준, 재단법인 이 정도만. 유원, 유중, 재단법인.
이게 꼭 나온다니까요. 증여는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은 뭐예요? 증여 상대방 있는 단독은 뭐다? 8가지. 무슨지 알겠죠?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취소. 그러니까 증여는 계약이에요. 증여하고 비교되는 단독행위가 뭐가 있어요? 유증은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요. 법인 설립은 뭐예요? 특별 성임 요건 이퀄 요식행위. 특별 성임 요건 이퀄 요식행위예요. 자요, 이것은 요식행위고 특별 성임 요건이죠. 자, 불요식에다가 밑에다가 해서 원칙은 우리나라는 불요식이에요. 그 다음에 준물권은 뭐라고? 채권, 양도, 채무인수예요. 채권, 양도, 채무인수. 재밌는 말은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을 뭐라 한다? 물권행위. 물권에 관한 것이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은 뭐다? 물권행위. 이렇게. 매매가 뭐예요? 그다음 매매는 뭐예요? 계약은 뭐예요?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뭐예요? 의무 부담행위. 매매는 계약이고 계약은 채권행위이고 채권행위는 의무 부담행위이고 의무 부담행위는 뭐를 남기지 않는다? 이 행위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알겠죠? 물권행위는 뭐다? 물권에서 처분행위. 물권행위 처분행위죠?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권한. 물권행위는 처분행위고 처분권한이 있어야 되죠? 처분권한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된다. 처분권한이 없으면 무효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 법률 요건이 아닌 거. 법률 요건 그다 써. 법률 행위 플러스 법률의 규정. 법률 행위 플러스 법률의 규정. 그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는 뭘 묻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 아닌 거 뭘 묻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 효과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죠? 등기 청구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여러분 봐봐. 1번하고 5번은 법률행위죠. 2번하고 4번은 법률의 규정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두 가지.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이 아니다.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그럼 뭘 묻는다? 결과는 뭐다? 법률 효과. 이걸 묻는 거예요. 법률 효과. 이렇게. 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성립 요건과 효능 요건은 여러분요, 단순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알겠죠? 이 성립 요건과 효능 요건이 여러분이 이것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판례들을 판례들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 시간에 했던 것이 뭐죠? 그 권리 변동 했잖아요. 권리 변동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게 어떤 것이냐는 것은 나중에 물권법 가면 또 그대로 또 사용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지금 나눈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럼 기초가 가장 어려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그 다음에 06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나요? 목적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요, 본격적으로 시험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단일 문제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도 지문의 요소에 나와요. 그 다음에 판례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해요. 판례를 이해할 때.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요,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이제 이것을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해요. 자, 본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